정부는 5년간 316조 원을 투자해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내년 연말 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1년 이상 시용 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가 매년 지속적으로 줄면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 장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 2060선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단기 과열에 따른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206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는 5일 전날 대비 0.68% 내린 2066.2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0.34% 하락한 547.7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장 후반 매수로 방향을 틀며 34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도 2,600억 원가량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3,000억 원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약세 흐름은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라며 지난달 30일 코스피 지수가 고점에 도달한 이후 거래대금이 줄고 있다는 점도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 속에서의 단기적인 하락 국면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업종별 순환매에 힘입어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며 2050선에서 지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최근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건설, 은행, 철강 등이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화학, 유통업 등도 약세였습니다. 반면 정책 기대감이 유효한 통신업, 전기가스업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중국과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줬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했으며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주 3인방도 모두 내렸습니다. 반면 SK텔레콤과 한국전력은 강세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현대백화점의 주가 상승 여력을 놓고 서로 엇갈린 의견들을 내고 있다고요? 네. 현대백화점이 부진한 2, 4분기 실적 탓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백화점의 향후 실적 전망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 현대백화점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1.05% 하락한 14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는 부진한 2분기 실적에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마저 엇갈리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현대백화점은 전날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2% 줄어든 73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717억 원으로 0.2% 감소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밑돈 것입니다. 향후 실적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올 하반기 현대백화점의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구 현대증권연구원은 롯데쇼핑이 롯데월드몰을 개점하면서 현대백화점의 무역센터 확장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당분간 실적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현대백화점의 2분기 실적이 바닥이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1분기에는 계절적 요인, 2분기에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의 여파가 실적을 끌어내렸다며 소비경기 동향과 영업설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5년간 316조 원을 투자해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는 211개 사회보장사업에 모두 316조 원을 투자합니다. 분야별로 나누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99조여 원, 자립지원 15조여 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1조 3천억 원 등입니다. 정부는 2018년에 국민 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2011년 35.2%에서 33%로 낮아지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율은 39.1%에서 7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연말 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만여 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봉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56,642원씩 모두 893억 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전혀 없을 거라는 발표와 다른 주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봉 4천만 원 이하 근로자 159만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했다며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나 공제 신청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도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 또는 활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될 경우 최고 5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해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를 발급합니다.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가 매년 지속적으로 줄면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 장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휴면 신용카드는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개인, 법인 신용카드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6월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와 12개 은행에서 발급된 카드 중 휴면카드는 978만여 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만 장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면카드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의 하나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자동으로 해지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휴면카드 숫자가 700만에서 800만 장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잇따른 규제 완화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과는 달리 이 강북권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게끔 직접 발벗고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소식을 건설부동산부 김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먼저 자세한 내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뉴타운 재개발 신추진정책 시즌2에 맞춰 공공조합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공공조합원 제도는 재개발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를 통해 공공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통상 재개발 사업에서 국공유지는 많게는 전체 사업 부지의 20%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 사업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또 공공이 사업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과정에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시 공공관리제도보다 효율적으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한 지도 벌써 2년여가 훌쩍 넘었습니다. 법적 시효 기간이 반년 정도 남긴 했지만 대부분의 해제 구역이 결정돼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구역 해제를 결정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대부분의 사업지를 지원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공공조합원 제도로 지지부진한 강북권 뉴타운 재개발
재개발의 사업성을 개선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공공이 참여할 경우 이 사업성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걸까요? 통상 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은 조합과 시공사가 대부분 가져간다는 게 일반의 상식인데요. 실상은 이와 다릅니다. 2006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21개 구역을 분석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공공이 개발 이익의 절반가량을 가져갑니다. 주택 경기 불황으로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최근에는 공공이 가져가는 이 개발 이익이 70에서 80%가 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조합원 제도가 도입이 돼서 국공유지를 돈을 받고 조합에 파는 공공이 사실상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면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은 더욱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재개발 사업의 구조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조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자, 장애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공공이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때문에 우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또 국공유지를 팔 때와 사업에 참여해 감정평가 금액대로 보상받을 때의 금액도 차이가 상당한데요.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 구조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상훈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가 낸 아이디어로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그 수익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아이디어 플랫폼 사업이 국내 기업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전자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아이디어 공모에는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임직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지희 기자입니다. 시각장애 어머니를 둔 중학생 추민혁 군은 평소 물건을 찾지 못해 곤란해하는 어머니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LG전자가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추 군의 아이디어는 바로 소리로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는 스티커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올립니다. 이 제품은 LG전자 아이디어 공모 사이트에서 투표와 평가, 사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상품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LG전자의 아이디어 공모 사이트는 개설한 지 3주 만에 5천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가 등록됐습니다. 아이디어가 모이면 상품화가 결정된 아이디어 제품이 출시되면 매출의 4%는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또 4%는 제품 평가와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들에게 배분됩니다. 생활가전 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생활 속에서의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틀을 마련한 데 취지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실생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연결시키는 아이디어 플랫폼 사업은 지난해 LG전자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컨슈머 초이스 게시판에서 시작됐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주먹을 쥐면 3초 후 자동으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전략 스마트폰 G3의 제스처샷 기능부터 친지들과 스마트폰 사진을 인화해 나눠 갖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포켓포토까지 모두 임직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사내 공모전을 통해 출시된 포켓포토는 제품 출시 이후 50만 대가 넘게 팔리며 누적 매출은 500억 원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저희 LG그룹은 임직원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게시할 수 있는 컨슈머 초이스라는 게시판을 개설했습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4,800여 건의 아이디어가 게시되었으며 최근에 8건 정도의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G전자의 경우처럼 대중에게 아이디어를 구하는 크라우드 소싱이 경영기법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소비자들의 잠재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얻을 수 있어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주택 및 사무실의 냉난방 에너지 사업을 90%까지 절감한다는 목표로 단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도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제로 에너지 빌딩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로 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용인시에 위치한 2주택은 지열 냉난방, 태양광 발전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태양광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건물 배치를 최적화하고 고성능 단열 벽체 및 창호, 고효율 기계 및 전기 설비를 적용했습니다. 400제곱미터 크기의 주택이 평균 연간 33,000여 kWh를 소비하는데 이 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 가까운 18,000여 kWh로 낮췄습니다. 나머지 15,000여 kWh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절감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는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설비, 전기, 운영 기술 등을 통해서 시스템 효율화를 시켜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들어선 이 빌딩은 설계부터 건축, 운영, 폐기까지 친환경 저에너지를 고려해 완공됐습니다. 이름도 그린빌딩으로 명명됐습니다. 그린빌딩은 프리패브 외벽 시스템을 도입해 공장에서 생산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고단열 소재를 건물 외벽에 사용해 냉난방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지진 등의 충격에 구조재의 손상을 제어해 향후 재사용할 수 있는 공법도 적용하는 등 총 100여 가지의 기술들이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건물의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그린빌딩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 조달, 소비 전 과정을 분석하고 또 이를 통해 냉난방과 조명 등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로에너지 빌딩이 에너지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지만 투자비가 높아 상용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연일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계곡이나 또 바다를 찾아 떠나는 분들 많으신데요. 최근에는 도심 쇼핑몰에서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시티 바캉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정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의 아이파크몰 내에 있는 워터파크.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저기 집에서도 가깝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아울러 쇼핑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달 10일 쇼핑몰 내에 오픈한 워터파크는 개장 첫날부터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많은 1000여 명의 입장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2011년부터 4년째 여름이면 내부 이벤트 공간을 개조해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쇼핑몰은 매년 시설과 규모를 업그레이드하며 올해는 성인 입장이 가능한 풀장까지 갖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소비 침체로 인해서 멀리 나가는 바캉스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쇼핑몰 안에서 여러 가지 먹거리와 그리고 쇼핑 시설 그리고 부대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한 가족이 1, 2만 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가지 도심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인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 쇼핑 편의시설 등이 함께 어우러진 시티 바캉스의 명소로 입소문이 나며 지난해 가족 고객 2만여 명에 찾은 데 이어 올해는 3만 명 입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워터파크의 인기는 관련 품목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쇼핑몰의 워터파크 운영기간에는 장난감과 물놀이 상품, SPA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워터파크 주변 의류나 화장품 매장들도 14% 이상 매출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이렇게 쇼핑과 놀이, 공연 등을 한 번에 즐기는 몰링이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며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다른 대형 쇼핑몰에서도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야자수, 데크, 카바나 등을 전시해 실제 휴양지에 간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한편 시원한 코코넛 음료와 부채를 증정하는 스태퍼 게임을 통해 고객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서머 브레이크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신세계 센텀시티에서는 전 직원들이 하와이안 셔츠로 유니폼을 바꿔 입고 도심 속 쇼핑 리조트 분위기를 살리며 성수기 기간에는 쿠바 퍼포먼스 팀을 초청해 삼바나 살사 댄스를 선보이는 카리브해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시원한 휴가지로 변신한 쇼핑몰들이 더위에 지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시원한 쇼핑몰로 휴가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